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정무위 소관 소속이고요. 그다음에 기재위 소속의 차규근 의원님과 함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차규근 의원님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입니다. 어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 개편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정부 조직법에서 전격 제외했습니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공약이 취임 6개월도 안 되어 폐기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을 파기한 것이자 개혁 포기신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관치 금융을 청산하고 금융 소비자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인 모피아와 이해관계자들을 또다시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혹시 관치 금융의 달콤한 유혹에 빠진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제의 결과로 집권 세력은 금융정책 집행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금융정책 전반이 관료 권력에 휘둘릴 위험만 커졌습니다. 이번 출애는 금융개혁을 향한 국민의 열망을 거스른 것입니다. 금융감독체계 논의가 빠진 정부 조직 개편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정부 여당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 저축은행 사태를 벌써 잊었습니까? 이렇게 개혁을 포기한다면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은 계속 왜곡되고 피해는 국민과 금융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여당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에서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산과 세제 그리고 금융정책이 모두 쪼개지고 사실상 경제정책 조정 기능을 할 경제부처가 사라지는 게 진짜 공백 아닙니까? 또한 위기를 반복했던 금융감독체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 여당이 지금이라도 다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원을 신설하여 불안전 판매 등 불법적 영업행위를 바로잡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쌍봉형이냐 단봉형이냐 하는 형식적 논쟁이 아니라 모피아의 카르텔을 해체하고 금융을 국민의 손에 되돌리는 것이 진짜 개혁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지난 4월 기획재정부 개혁 방향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통해 일관된 개혁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예산실 분리, 재무부 신설, 금융감독위원회 전환과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은 조직 개편을 위한 개편이 아니라 민주적 거버넌스를 복원하는 실질적 개혁 방안입니다. 오늘 정부와 여당이 한 발 물러섰다고 해서 개혁의 필요성마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정부와 거대 양당이 개혁을 외면한다면 조국혁신당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좌초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개혁의 예인선이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정무위원회 위원 신장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차규근,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대변인 박병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서왕진 원내대표께서 또 비대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기자회견의 주요 주제로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지금 여기 기자분들이 와 계시긴 합니다만, 보도 내용 중 피해자의 피해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보도 행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2차 피해 및 가짜뉴스 대응단 서상범 단장님을 모시고 저희가 활동 중에 있는데 50여 건의 그동안 신고와 신고 준비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서왕진 부위원장님의 기자회견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비대위 부위원장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 이번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또한 당내 문제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국민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비대위 출범 이후 이번 사건의 2차 피해 예방 및 제도적 보완을 위해 그동안 진행한 활동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비위 2건과 직장 내 괴롭힘 1건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제도적 미비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희롱,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어제 9월 25일 개최한 당무위원회에서 해당 당규가 통과되었습니다. 문제 대응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고충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상담자와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피해에 대한 조사, 조정, 징계 절차 및 원칙과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을 담았습니다. 당연한 제도적 장치를 뒤늦게 마련하게 된 점 송구합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는 피해 사례들까지 책임 있게 살피고자 합니다. 전 당직자와 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익명 전수조사를 오늘부터 실시하고 10월 중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진심으로 진심을 얻고 실천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확산하고 있는 2차 피해와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규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엄규숙입니다. 비대위는 그간 성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초동 대처에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신속한 피해자 중심 고충 처리 절차 및 성평등 인권 존중의 조직 문화를 확산해 나가기 위한 초석으로 당규 제정 및 개정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당 구성원 모두의 회복을 위해 소통하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언론에 부탁드립니다. 당이 부족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은 저희가 겸허히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왜곡된 서술을 당에 대한 비판 기사와 선정적으로 엮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피해 속에 머물도록 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여성운동이 오랜 기간 요구해왔고 미투 이후 우리나라 언론 현장에 자리 잡기 시작한 성폭력 사건 보도 준칙을 어기는 보도들이 너무 많이 발견됩니다. 특정 기사를 언급하는 것이 다시 그 기사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주류 언론사의 피해자 인터뷰 시리즈입니다. 성희롱 성추행 사건을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으로 내걸고 무료 공개 범위까지 자극적인 묘사를 반복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유료기사 결제로 이어지도록 유도합니다. 대체 이것이 피해자의 회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성폭력 사건 보도 준칙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언론과 당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수용하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사를 통해 발생한 2차 피해에 대해 언론사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돈벌이 수단으로 소비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해 행위를 변명하는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기사들에 대해서도 분노하며 즉각적인 시정과 책임 있는 보도를 촉구합니다. 이 또한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심각한 위반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을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삼는 기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번 사건은 미숙한 대응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에 집중하지 못한 책임 부재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기사들은 점차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방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정력화하는 행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중 한 분께서는 이칠 권리를 당에 요구하시며 법적 대응을 일임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에 적극 대응하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분께서는 직접 법적 대응과 조치를 진행 중이십니다. 당 역시 책임 있는 법적 조치를 함께 취하겠습니다. 2차 피해 예방 및 가짜뉴스 대응단은 당 차원의 법적 대응 실무기구입니다. 피해자를 향한 2차, N차 가해를 방지하고 악의적 보도와 왜곡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법적 조치 및 대응 경과에 대해 박병원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부분 발표는 본래 단장님이신 서상범 단장님께서 발표하실 예정인데 오늘 부득이한 일정 때문에 제가 대신 낭독함을 말씀드립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박병원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2차 피해 및 가짜뉴스를 취합하여 9월 19일부터 현재까지 방송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에 총 27건의 신고 및 조정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총 31건의 언론 및 유튜브 보도에 대해서 조치를 검토 중에 있고 곧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내용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등 2차 피해를 확산시키는 보도 행위 11건에 대해 조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가해자가 조국 위원장 출소 시 꽃다발을 전달했다는 방식으로 명백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 뉴스들이 10건 저희가 조치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숫자를 부풀리거나 강간, 미수 등 피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적나라한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10건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인용을 하는 것이 또 다른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에 따라서 가능한 한 저희가 특정을 피하는 방식으로 피해 사실은 백브리핑을 통해서 더욱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국혁신당 2차 피해 예방 및 가짜뉴스 대응단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어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 법의 대표 발의자로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의 대상을 제한된 법률 위반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일부 영역의 법률 위반만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공익침해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은 보호의 필요성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전체 법률의 약 8%에 불과한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보호하는 기존의 구조에서는 내란, 직권남용, 배임, 횡령 등 헌정 질서를 뒤흔들거나 국민 권익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해도 이와 관련된 공익신고는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신고자가 즉각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 지난 12월 3일 발생한 내란 사건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국회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증언하여 윤석열 씨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적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로 즉각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형법 제87조 내란죄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곽 전 사령관은 군형법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우회하여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공익신고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곽 사령관과 같은 제보자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일명 곽종근 공익신고자 곽종근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공익신고자들은 불이익 조치에 대한 두려움, 신변의 위협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어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 법의 대표 발의자로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의 대상을 제한된 법률 위반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일부 영역의 법률 위반만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공익침해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은 보호의 필요성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전체 법률의 약 8%에 불과한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보호하는 기존의 구조에서는 내란, 직권남용, 배임, 횡령 등 헌정 질서를 뒤흔들거나 국민 권익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해도 이와 관련된 공익신고는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신고자가 즉각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 지난 12월 3일 발생한 내란 사건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국회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증언하여 윤석열 씨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적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로 즉각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형법 제87조 내란죄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곽 전 사령관은 군형법 등 다른 법률을 근거로 우회하여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공익신고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곽 사령관과 같은 제보자가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된 것입니다. 일명 곽종근 공익신고자 곽종근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공익신고자들은 불이익 조치에 대한 두려움, 신변의 위협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유미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의 경우 공익신고자로 안전하게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 대상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불이익 절차의 잠정 중지 제도를 신설하고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기간을 명시하여 신속하게 공익신고자의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명 유일임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익침해 행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모든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가 피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절차적 공정성과 사실 확인의 충실성을 높였으며, 셋째,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를 180일 이내에 마치도록 법정 기한을 두어 신속한 권리 구제를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불이익 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제도를 신설하여 제보자가 긴급한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5배로 확대하여 억지력을 강화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 씨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추가적인 내부 고발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공익신고의 포괄 범위를 넓히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 안건을 환영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심사가 완료되어 차질 없이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법은 윤석열 내란 수괴의 혐의를 입증한 공익신고자 곽종근 보호법이자 전 방심위 위원장 류희림의 민원사주를 고발한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류희림 방지법입니다. 더 이상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진실을 말했다는 죄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공익신고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익신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국가적 위기와 일상적 부패 모두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과 신장식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3시에 호루라기 재단과 함께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을 합니다. 신속처리 안건이 어제 지정되고 오늘 토론회를 갖게 되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요. 추가적인 취재를 위해서는 오늘 오후 3시에 열리는 토론회도 우리 기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박예철입니다. 지금부터 폐기물 사용 시멘트 주거용 건축물 사용 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건설에 사용된 시멘트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입니다. 최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과 방치 폐기물의 시멘트 소속로 처리 등이 맞물리며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원료와 연료의 폐기물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입법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는 무려 88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체 원료로 63종, 보조 연료로 25종이라고 합니다. 2023년 11월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유가크롬 함유량은 주요 시멘트 제조사 기준 5 내지 9mg/kg 수준으로 이는 EU 기준인 2mg/kg을 대폭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의 시멘트는 유가크롬 함유량이 kg당 0.1mg을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법적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시멘트 제조사가 체결한 협약으로 2009년부터 자율기준 kg당 20mg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가크롬은 크롬 산화 화합물로서 인체와 환경에 극히 해로운 화학물질이며 발암성을 포함한 높은 독성으로 인해 발암물질 1급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호흡을 통해 인체에 쉽게 흡수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산업 현장에서 또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자율관리 기준과 세계 각 국가별 기준과의 현격한 차이에서 말해주듯이 표준화된 기준조차 각기 다른 상황에서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 내 유해 중금속이 비록 국내 기준에는 적합하더라도 국민 건강에 전혀 무해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시멘트에 사용되는 폐기물 내에 육과 크롬, 납, 카드뮴 등의 물질들은 급성 독성과 만성 독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이상 신경 증상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건축물은 외국과 달리 난방 시스템 특성상 밀폐된 공간과 바닥 난방의 영향으로 인해 실내 환기가 부족해지기 쉽고, 이에 따라 폐기물 시멘트를 사용한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과 새집 증후군 문제, 중금속 중독 등의 문제는 영유아, 어린이, 노년층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건강권 및 주거환경 안전 확보를 위해서 주거용 건축물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이번에 반드시 건축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일부의 이야기로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사비가 많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실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공사비 영향에도 10%도 채 상승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전체 아파트 기준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조치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 모두가 건강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오직 국민 건강만 생각하며 제도 개선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건축법 개정 전이라도 공공기관인 LH, SH, GH, IH 등 공공영역부터 주거용 건축물에 폐기물 시멘트가 사용되지 않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빠른 후속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국민 건강권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발의 법안은 박지원 의원님, 김승훈 의원님, 윤건영 의원님, 박희성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이주희 의원님, 이훈기 의원님, 장종태 의원님, 정진욱 의원님, 조계원 의원님, 조인철 의원님, 최현일 의원님 등 총 13분이 개정 발의 법안에 공동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주거용 건축물 사용 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조희대 재판 독립 5차례 복창, 국민의힘과 함께 장외투쟁이라도 나선 것입니까? 조희대 사퇴가 곧 사법 독립의 첫 걸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 독립을 무려 5차례나 복창했습니다. 며칠 전 세종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뜬금없이 법을 두고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 운운하더니 이 정도면 그야말로 매우 이례적인 대법원장의 장외투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장외투쟁 공모라도 했습니까? 사법 독립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5번 거듭하여 복창한다고 사법 독립이 저절로 될 리 만무합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본인이야말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법을 수단으로 삼았던 이른바 사법 쿠데타의 주역 아닙니까?
조희대의 입에서 나오는 사법 독립이란 말이 무척 가증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조희대의 즉각 사퇴야말로 비로소 사법 독립을 향한 첫 걸음임을 분명히 못 박아두겠습니다. 이 와중에 대법원은 지규현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룸살롱 접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무려 넉 달이나 시간을 질질 끈 것부터가 매우 미심쩍은 상황에서 내란범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올 연말까지임을 감안할 때 다시 법비들의 윤석열 석방 시도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 모두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음을 똑똑히 경고해 둡니다. 두 번째입니다. YTN 사장 직무대행 선임 강행은 내란의 시간을 이어가겠다는 무도한 작태입니다. 유진그룹은 즉각 손 떼야 합니다. YTN이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어서 정재훈 YTN 사업본부장을 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습니다. 내란 세력이 무도하게 팔아넘긴 보도 전문 채널 YTN을 꿀꺽 삼켜버린 유진그룹은 그 무슨 반성과 사죄도 없이 허겁지겁 주랭랑을 친 김백의 후임으로 계속하여 허수아비를 세우겠다는 무모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난 19일 5차 파업 당시 대통령실 앞에 모였던 YTN 구성원들이 외쳤던 것처럼 YTN의 정상화가 곧 내란 종식입니다. 오직 내란 세력에 줄대어 YTN을 삼킨 천박한 자본 유진그룹에 고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계속하여 YTN을 소나기에서 놓지 않으려는 그 모든 시도는 이제 다 부질없는 짓에 불과합니다. 모든 탐욕 다 내려놓고 즉각 YTN에서 손부터 뗄 것을 강력하게 명합니다. 시급한 YTN 정상화와 더불어 내란 세력의 언론 장악 시도 또한 철저하게 그 진상을 끝까지 규명해야 합니다. MBC 없애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를 위한 보수적인 언론이 필요하다는 등 구체적인 정황들도 이미 일찌감치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근간에서 무너뜨린 이 무도한 자들을 엄히 벌해야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지혜입니다. 오늘 9월 26일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초법적 오만방자한 태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4일 12.3 비상계엄에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특검 피의자 조사가 1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장관이 심우정 전 총장에게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게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의혹이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은 특검 조사 내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서 내용이 형편없다며 날인을 거부하고 영상 녹화 및 녹취서를 요구하는 등 법수호기관의 고위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의 조서 날인 거부 행태와 똑 닮은 모습입니다. 더욱이 검찰 조사 직후에는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때 법무부의 수장이었던 박 전 장관의 법을 대하는 태도로 볼 수 없는 경악할 수준입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소환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만이 한때 고위공직자였던 박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임을 명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오만방자한 행태에 강력히 대응해 법과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백승아 의원입니다. 오늘 논평 2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국정방해 필리버스터, 민생을 볼모로 한 극우 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필리버스터는 국민의 삶을 위한 입법을 방해하며 민심을 역행하는 행위이며 국회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정부조직법은 정권 운영의 기본 틀로 대선 민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간 야당도 대체로 수용해온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치 검찰을 지키려는 기득권, 방탄 정치에 매달리며 헌정사상 최초로 정부조직법을 필리버스터로 가로막는 무책임한 발목 잡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일본 출장을 핑계로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하며 국회 운영에 어깃장을 놓은 행태입니다. 국회 의사 일정을 책임져야 할 부의장이 정당한 직무를 회피하는 것은 국민 앞에 큰 무책임이며 결국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낸 정치적 회피일 뿐입니다. 수십 건의 법안을 인질 삼는 필리버스터는 국회 역사상 전례 없는 폭거이며 민생을 외면한 채 국정을 볼모로 삼는 극우 정치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의 검은 속내는 정쟁을 키우고 극우 세력 결집을 위해 정치 불신과 국민 불안을 키우려는 것 아닙니까? 필리버스터 남발은 국회의 생산성과 책임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적 정치일 뿐입니다. 아무리 미뤄봐도 내란 정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미 없는 소모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과 국익을 위한 협치의 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회는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일터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논평입니다. 국정원과 국민의힘의 윤석열, 조태용 지키기, 홍장원 찍어내기용 CCTV 공개, 짬짬이 정치공작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조은석 특검은 국정원과 국민의힘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CCTV 공개를 사전에 모의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국정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식 요청도 있기 전에 허위 문서를 작성해 CCTV 반출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정원과 국민의힘이 합작해 CCTV를 공개한 것은 계엄 수사의 핵심 증거인 체포조 명단 메모의 신빙성을 훼손하고 홍장원 찍어내기를 위한 정치 공작임이 명백합니다. 국정원은 윤석열과 조태용을 지키기 위해 개입한 것입니까? 조태용 전 원장의 행적이 담긴 CCTV는 국가 안보를 핑계로 제출을 거부하면서 홍장원 CCTV는 국민의힘과 공조해 공개했습니다. 이는 노골적인 이중잣대이며 특정 정당과 짬짬이 하여 증거를 왜곡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한 중대 범죄입니다. 특검은 국정원의 불법 정치 개입과 함께 국정원과 국민의힘 사이의 내통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 세력과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훼손하려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부활을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지혜입니다. 오늘 두 번째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재판 독립과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명을 가장 먼저 저버린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입니다.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내란숙의 구속 취소 및 재판 지연까지 국민은 정치 판결을 자행하며 정의를 난도질했던 조희대 사법부의 만행을 기억합니다. 반성과 사죄 없이 필요한 순간에만 국민 운운에서는 결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법관 후배들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열어 자성과 혁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이 수장의 자질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음을, 또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할 일은 단 하나뿐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봉사자를 자임한다면 겸허히 국민 앞에 나서 대선 개입 의혹과 사법개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토론과 수기를 통한 민주적 사법개혁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사법부가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사망 15번째,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산재를 멈춰야 합니다. 지난 22일 20년간 학교급식실에서 일하던 충북의 급식 노동자가 폐암으로 숨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죽음은 공식 집계 15번째 폐암 산재 사망입니다. 폐암이 직업병으로 인정된 지 5년, 그동안 죽음은 반복됐고 정부는 여전히 실질적 대책 없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산재에는 과징금을 물리고 행정처분도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인 학교의 반복된 산재에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학교급식은 20여 년 동안 K급식으로 불릴 만큼 발전했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식탁을 지탱해온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건강과 안전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식실 환기 배기 설비 의무화, 조리 인력 최소 기준 대통령령 명시, 폐암 검진과 직종 전환 요양 지원까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부는 교육부, 노동부, 교육청,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급식노동자 안전대책회의를 즉각 구성해야 합니다. 더 이상 병 들어가는 급식실에서 아이들의 밥상을 차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당장 나서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이 지켜지는 학교 급식을 위해 더 늦기 전에 행동하십시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재정 논란으로 운영 1년 만에 중단된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국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해 7월 광주에서 개관한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예산 부족으로 올해 하반기 모든 치유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정부와 광주시가 운영비 책임을 서로 떠넘긴 결과 결국 피해자들의 회복 과정이 멈춰선 것입니다. 국가폭력 피해자의 치유는 단발성 지원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유족들은 아무런 설명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행정적 통보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로 다가갑니다. 국회는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부담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는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지원 여부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좌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로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치유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마십시오. 피해자의 치유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자 정의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연호도 없고 책임도 없다. 수원지검의 증언 조작 은폐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도관 전수조사가 없이 수원지검 청산에 김성태, 이화영, 연호의 술 파티는 없었다는 수원지검의 공식 입장은 근거 없는 허구라며 수원지검이 진술조작 해유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당시 변호인 접견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아 박상영 검사가 주장한 변호인 동석 알리바이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수원지검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교도관 38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출정 기록, 신문 조서, 음식 주문 내역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연호 술파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접견 기록이 없더라도 출정 기록과 조사 조서를 통해 변호인 동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최근 실태 조사 결과는 이러한 주장 충돌에 새로운 쟁점을 제공합니다. 조사 결과 검사실 내에서 연호회도법과 소주가 반입 제공된 정황이 일부 확인되었고 교도관 전수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가능성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기존 해명이 법무부 조사와 상충함에 따라 사건의 신뢰성과 책임 소재에 대한 국민적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신뢰를 다져야 할 검찰이 증거를 축소하고 스스로 면죄부를 발급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검찰 내부의 자기 해명이나 제한적 감찰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입니다. 국회가 나서 수원지검 조사 과정과 전수조사 누락 경위, 당시 보고 라인과 책임 소재를 전면적으로 밝혀야 하며 나아가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포함한 검찰 전체의 책임 구조와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내야 합니다. 더 이상 없었다는 말장난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 규명이 반드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거친 막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END 교류, 정상화, 비핵화 구상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망상, 자해, 도박판이라 표현했습니다. 이는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친 막말입니다. 순방 외교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위상을 걸고 나서는 일입니다. 야당 대표가 이를 희화화하고 무차별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 대표는 과거 대선 토론에서 여성 비하성 발언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가학적 언사 습관이 이제는 국가 외교 전략까지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와 안보를 정쟁을 소재로 삼는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비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특정 정치인의 말장난과 막말보다 훨씬 무겁고 중요함을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여. 잘 보여.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종근입니다. 예, 오늘 인천 동미추홀 남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위원회 일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 출신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내란 사태 때 가장 앞장서서 윤석열 내란 수결을 옹호하는 행위를 해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퇴해야 될 마땅한 명분이 되는데 최근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남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구 미추홀 지역위원회 식구들이 오늘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해서 우리 윤상현 의원의 사퇴 그리고 책임 있는 사과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남영희 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 미추홀 지역위원장 남영희입니다. 저희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 윤상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규탄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리백화점 윤상현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에 응하라.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윤상현 의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과 맞물린 명태균 게이트에서 드러난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 서부지법 난동과 내란 선동 행위, 불법 증인 매수 도피 시도 의혹,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까지 윤상현 의원은 이미 한 개인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비리 종합 세트 그 자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닌 공직자다. 그러나 윤상현 의원은 스스로 법 위에 군림하며 공권력을 조롱하고 국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김건희 특검, 명태균 게이트 국정농단 공천 개입 의혹만으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을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규정하였으며 민주적 공동체 질서를 흔드는 서부지법 폭력 난동의 동조, 누구보다 내란 선동에 앞장섰던 자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불법적 댓글 작업을 했던 증인을 매수, 도피 시도와 같은 반헌법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의혹에 더해 공사의 구분이 없는 행태가 낳은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까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범죄 의혹으로 국민은 물론 미추홀구 주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자를 여전히 국민의 대표라고 부를 것인가? 미추홀구 지역 주민들이 아직도 1년이면 다 잊을 것 같은가? 윤상현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수사를 피하려는 꼼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정의를 우롱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윤상현 의원은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고 모든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 앞에 서라. 그것이 정치의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아울러 공수처,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국수본, 선관위 등은 휴대폰을 교체했던 윤상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조처를 취하기를 바란다.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우리 공동체의 정의를 세워야 할 관계기관의 분발을 촉구한다. 거듭 요구한다. 윤상현 의원은 지금이라도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수사기관 앞에 서야 한다.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함을 멈추고 자신이 저지른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법과 국민 앞에 답하라. 그것만이 미추홀구 주민을 더 이상 욕보이지 않는 최소한의 도리이다. 우리 사회의 정의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2025년 9월 26일 민주당 동구 미추홀구 지역위원장 외 지역위원회 일동. 고맙습니다. 예,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하도 사법개혁, 검찰개혁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아서 관심을 갖기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란 종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윤상현 의원과 관련된 일입니다. 내란 종식뿐만 아니라 개인의 비리까지 드러난 이 상황을 많은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두 건의 내용을 온마이크 하겠습니다. 대법원장 청문회는 추미애 위원장의 지방선거 출마용 발판이자 선거용 소품입니다. 상식과 이성을 잃은 민주당의 폭주는 이제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추미애 경주만은 대법원장을 출마용 발판이자 소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추 위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성 지지층의 간택을 받기 위해 법사위원장 직위를 이용하여 확인도 안 된 계담을 앞세워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은 입법권을 사유한 폭거이자 삼권분립 파괴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경기지사 출마 하마평에 오르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급발진이라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음모론으로 시작된 이번 청문회 강행은 사법개혁의 탈을 쓴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장의 연장선일 뿐이며 대법원장 망신주기나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따위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의 수장까지 정치쇼의 제물로 삼는 순간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립니다. 하지만 개딸이라는 강성 지지층들이 사실상 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한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눈물겨운 무한 경쟁은 이미 시작됐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우습지도 않은 일이 돼버렸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대법원장을 선거판 소모품으로 전락시킨 책임을 국민 앞에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청문회 개최를 취소하십시오. 법사위를 지방선거 경선장으로 만든 결과는 결국 민주당 스스로를 무너뜨릴 불씨가 될 뿐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개딸이라는 강성 지지층들의 사실상 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눈물겨운 무한 경쟁은 이미 시작됐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우습지도 않은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재명식 실용외교의 실체는 무능과 안이함 그리고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 방문으로 드러난 한국 외교의 민낯은 부끄럽기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 3,500억 불은 선불이라고 직접 밝힘으로써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한미 간 간세 협상의 실상과 이재명식 실용외교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미 재무장관을 따로 만난 것은 그만큼 양국 간 협상이 교착 상황에 머물러 있으며 협상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반증입니다. 공동 합의문이 의미 없을 정도로 얘기가 잘된 회담이었다는 대통령실과 역대급 성과라고 평가했던 민주당은 대국민 사개극의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사과하십시오.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국내 산업계는 각종 악재와 불확실성에 불안감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의아하기만 합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따로 만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145개국 정상들이 대거 참여한 만찬에는 별도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것입니다. 전 세계 정상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대통령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외교 행보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도 세밀한 전략도 없는 대통령으로 인해 국격은 훼손되었고 우리 경제는 쇠사슬에 묶여 옴짝달싹하지도 못한 채 코너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말한 외교 천재, 이재명 대통령이 부르짖었던 실용외교의 민낯입니까? 아직도 비현실적인 기우제식 평화론을 외치며 실패한 대북 정책을 탑습하려는 대통령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통일부 장관, 외교 무능이 드러나자 반미 선동에 나선 총리까지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안이함에 국민적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전략 없이 막연한 기대에만 의존하는 태도로는 실용외교는커녕 그 어떤 성과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라도 실용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냉정하고 현실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혁신당 대변인 정의한입니다. 망둥이 뛰니 꼴뚜기도 뛰는가? 김지호 대변인 자제하십시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이 또다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억지 논평을 내놨습니다. 이 대표의 엔드 구상 비판을 거친 막말이라 규정했는데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을 막말로 덮어 씌우는 것이야말로 구태 정치의 전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보유한 막말 전문 민주당이 막말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억지 프레임을 씌우는 걸까요? 추미애 위원장은 경기지사를, 서영교 의원은 서울시장을 노리며 막말과 기행으로 관심 끌기에 나선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김지호 대변인 역시 내년 지방선거 성남시장 출마를 노린다는 말이 파다합니다.
그러니 지도부 흉내내며 더 자극적인 표현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 아닙니까?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고, 이런 모습은 스스로의 품격만 떨어뜨립니다. 김 대변인, 성남시장을 꿈꾸신다면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책임 있는 목소리부터 내십시오. 택도 없는 억지와 막말로 개딸들 환심만 사려는 욕심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관련 온마이크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무장 해제를 선언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 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9월 25일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는 남북을 사실상의 두 국가로 규정하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논리를 대변하는 듯한 굴종적 행태를 국민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후 북한은 2019년 11월 서해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2025년 6월까지 무려 4,050차례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합의를 지킬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국군의 손발을 묶고 무장까지 해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로 철저한 책임 추궁과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더 나아가 외환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문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4조는 한반도 전체에서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정책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헌법 정신을 따라야 합니다. 북한의 요구에 맞추어 국가 체제를 흔드는 행위는 명백히 비상식적입니다. 한반도는 핵 위협과 고도화된 살상 무기로 안보 이슈가 끊이지 않는 위험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평화라는 미명 아래 안보를 약화하고 두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강한 힘에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강력한 군사력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북한을 압도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이러한 자산을 헛되이 버리면서 평화를 구걸하거나 굴종적 양보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자, 2025년 9월 26일 국민의힘 대변인 조용술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 전라남도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는 국민의힘 쪽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호남 의원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호남에선 불 안 나나, 국민의힘 의원의 역대급 호남 저주 망발, 국민의힘의 석고 대제와 해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어제 9월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는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을 내뱉었다. 국가와 국민의 재난 극복을 위한 법안이
논의되는 공간에서 호남에서도 재난이 일어나야 한다는 식의 망언에 민주당 호남 국회의원 일동은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것도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표결 과정 중 나온 망언으로 이는 단순한 지역 비하를 넘어서 재난과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비인륜적 행태이며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극악무도한 태도이다. 양무호남 시민국가, 호남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국가 공동체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적 뿌리이다. 또한 군부 독재에 맞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로서 수십 년간 반복적 소외와 차별을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항과 연대, 공존과 평화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국 정치개혁의 주체로 자리해왔다. 전북도당위원장 이원택 의원입니다. 재난 앞에 영남과 호남이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경북 지역에 산불이 났으니 호남에도 산불 등 재난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식의 망언은 용서할 수 없는 최악의 망언이다. 다시는 민의의 전당에서 국가적 재난을 원한다는 식의 추악한 망반은 없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호남 지역 의원 일동은 해당 발언 당사자를 찾아내 국회 윤리의 제소 등 즉각적인 징계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광주시당위원장 양분함 의원입니다. 해당 발언의 당사자에게 경고한다. 이미 영상과 제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비겁하게 본회의장 영상 속에 숨어있지 말고 지금 당장 호남 지역민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속고 대조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촉구한다. 이번 역대급 망언은 국가와 국민의 재난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힘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다. 즉각 국민들께 사죄하고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발언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 2025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호남지역 국회의원 일동.